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5부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비타민C에 대한 오해 부작용 비타민C가 계혈병의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약으로 보는 것이 옳지만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약이라기보다는 영양제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 어지러울 때 식사를 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올려주면 어지럼증은 즉시 사라진다. 이때 우리는 밥, 가루, 포도당을 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타민C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주로 영양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비타민C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양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약이기보다 영양제가 타당하다 하겠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공식품 공장에 가보면 비타민C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다.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산화를 막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대량 투여되는 것이다. 비타민C가 영양제이든 식품 첨가물이든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때로는 탈을 일으키는데 어느 면에서는 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물질을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수 있을까? 비타민C의 용량은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다.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서인지 비타민C의 하루 적정 복용량을 60mg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에 따라 하루에 오렌지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얘기일까? 학문적인 것을 떠나 하루 적정 용량이 60mg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팔리는 제품은 대부분 60mg을 넘어선다. 비타민C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제품의 주종이 1g 가로 1000mg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을 하루 한 알씩만 먹는다고 해도 하루 적정 용량의 무려 16배 이상을 복용하는 셈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양 및 보건 관련 학계에서 굳세게 유지하는 하루 적정 용량 60에서 100mg은 이미 사문화한, 즉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필자는 올해 2019년 33년째 다량의 비타민C를 복용해 왔다. 그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도 다량의 비타민C를 착실하게 복용하고 있다. 필자의 권유로 비타민C를 복용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내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다량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필자의 경험을 말하자면 복용 초기에 예민한 사람에게서 간혹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덜 예민한 사람은 변이 묽어지는 정도로 끝나며 대개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정상화된다. 설사가 심한 경우 초기 복용량의 절반으로 다시 시작하면 대개 문제없이 적응에 성공한다. 이때 변비가 심한 여성은 오히려 초기에 변비가 해결되는 좋은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비타민C를 궁극적인 변비 치료제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복용 후에 드물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기 때문에 속쓰림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타민C가 산성 물질이므로 먹으면 속쓰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복용한 사람은 영락없이 속이 쓰리다는 하소연을 했다. 이 경우 또한 초기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1, 2주를 복용하면 대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 그 후 서서히 원래의 복용량
가로 매 식사 후 2g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는 그동안 있던 위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솔직히 나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부작용은 경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렇지만 제약회사나 책에서 그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요로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둘째, 비타민C가 철 이온을 만나면 황산화제가 아니라 강력한 산화제가 되어 거꾸로 유해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생화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실험관에서나 생길 수 있는 현상으로 생체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타민C를 하루에 수그램, 5에서 17g, 체중 70kg으로 환산했을 때 만들어내는 동물은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물주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있는가? 더욱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부득불 유해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 볼 때 비타민C가 철 이온을 만나 강한 산화제가 되는 것보다 유해산소가 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부작용이다. 나는 비타민C의 안전성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30년 이상 엄청난 양을 복용하며 관찰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도 아무런 문제없이 다량의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써 인체 실험의 결과를 증명해주고 있다. 비타민C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일부의 대학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중의 개업의들 사이에 비타민C 정맥주사 치료요법이 선풍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놀랍게도 그 시작, 그 용량이 10g이고 점차 늘려서 수십 g씩 정맥주사를 맞고 있다. 중환 환자가 아닌 경우 퇴치하기 힘든 만성 피곤증 환자나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는 경우 10에서 30g의 정맥주사를 맞으면 피곤의 문제가 말끔히 가시고 통증이 매우 심한 대상포진 환자도 통증이 사라지며 회복이 대단히 빠르다.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 환자의 경우 100g이 넘는 엄청난 양을 3, 4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로 치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정맥주사를 금기시하던 미국의 정통 임상의학계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미국의 한 유명 의료원에서 악성 종양 환자들을 최고 125g, 가로 평균 85g의 비타민C 정맥주사로 탁월한 종양 치료 효과를 증진시킨 보고가 세계 최고의 암 전문지에 발표될 정도가 되었다. 암 환자는 약의 독성에 더 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비타민C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적은 약임에 틀림이 없다.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 정상적인 뇌 속의 신경세포 속 비타민C 농도가 10mg이라는 점을 안다면 비타민C는 전혀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약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이 비타민C 죽이기 슬러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